D팀을 결코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의사분들께 가서 D팀을 하는 우를 범하시면 결코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성형하면 신들의 세계 정박사입니다. 지난번에 D팀 수술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D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D팀 수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화면 위쪽으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D팀 수술 중에서도 D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D팀은 말 그대로 눈꼬리 쪽을 뒤쪽인 뒤쪽으로 터주는 수술을 말하죠. 이것은 피부에 감춰져 있던 눈 뒤쪽의 하얀 결막 부분이 수술로 인해 추가로 노출됨으로써 눈의 가로 길이가 길어지고 눈 뒤쪽에 상악폭 또한 추가로 열려서 작은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눈 확장에 많은 장점을 가지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D팀을 할 때는 그냥 가로의 길이만 길게 하는 경우는 절개를 피부 쪽에만 가해 근육 부분을 당기고 골막에 고정하는 간단한 술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엔 눈 뒤쪽 근육이나 인대에 절개를 가하고 눈의 뒷공간인 눈 꼬리 쪽을 넓히면서 가로 길이도 길게 하고 아래 위 폭도 넓혀주는 근육 인대 조작 D팀을 합니다. 이때는 수술하는 선생님의 수술 술기에 따라 수술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부작용으로 눈꼬리가 둥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게 맞는 건지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하는 뒤밑팀이 있죠. 뒤밑팀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꼬리가 올라간 분들이 많잖아요. 눈의 좌우측이 많이 차이지거나 비대칭인 눈꼬리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눈꼬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매서워 보이기도 하고, 이제 또 이런 눈에서 단순하게 뒤팀만 했을 경우에는 눈꼬리가 너무 찢어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뒤팀을 하면서 눈끝의 아래쪽을 살짝 내려줌으로써 눈의 크기도 키우고 좀 더 순해 보이는 인상 또한 가질 수 있죠. 뒤밑팀은 눈꼬리 쪽에 각이 동그랗게 되지 않고 원래 있던 눈꼬리의 각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짝 낮춰주기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수술입니다. D팀 하신다는 분들마다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대로만 하면 붙을 이유가 없다. 단순히 절개하고 끝나면 붙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하는 번쩍 D팀과 서클 D팀법은 근육이나 인대의 일부를 조작하고 안화에 저희 병원만이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결막의 위치를 재고정시키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D팀을 하는 경우엔 수술 후 다시 벗는 걱정은 결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자분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붓는다고 느낀다고 하면 이것은 절개한 상처가 아무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D팀이 붙어서 걱정이다 하시면 저희에게 꼭 오시면 좋겠네요. D팀이 망했다라는 말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경우에 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처럼 붙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튀어서 망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나쁜 케이스는 눈의 피부 상처만 넓어지고 그 안에 점막 조직이 빨갛게 남아서 실질적으로는 별로 커지지도 않고 밑쪽으로도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디자인과 함께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 또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의 수술 술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20년 이상의 성형 전문의 경력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D팀 케이스를 수술한 제가 강조 또 강조한다 해도 결코 넘치지 않을 부분이죠. 환자분은 D팀만큼은
반드시 10년 이상의 눈성형 경험을 가지고 수많은 뒤트임 케이스를 수술한 눈성형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뒤트임에 대해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의사분들이 꽤 많은데요. 본인이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보편화된 일반적인 눈성형 방법을 단지 본인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무슨 수술 결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일반인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런 의사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마치 본인이 올바른 양 행사하며 일반인을 호도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트임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뒤트임 수술 경험이 결코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현명한 환자분들은 뒤트임을 결코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의사분들께 가서 뒤트임을 하는 우를 범하시면 결코 안 되겠죠. 트임 수술을 설명하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눈꼬리 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점막도 많이 보이지 않아야 하고 안화, 즉 눈의 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가 넓힐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뒷밑을 엄청 틔운다고 해서 모든 눈이 예쁜 눈은 아니겠죠. 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 얼굴과 얼만큼 조화롭게 되느냐? 사실 미리수는 수술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눈꼬리를 이루는 각도, 모양 등이 예뻐지면 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얼굴과 조화로운 눈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도 너무 예쁜 눈이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얼마 안 튀어질 것 같다 하면서 실망부터 하지 마시고요. 일단 꼭 10년 이상 된 수많은 뒤트임 눈성형 경험이 있는 가까운 성형외과를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에게 오셔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자분이 얼마까지 틔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쁜 눈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상세히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임 수술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뒤트임과 뒷밑 트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한 잊지 마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